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가져와 봤는데요. 뉴스가 넘쳐나네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자, 우선 비트코인 고래 매수세, 가격 변동성이 커지나라는 기사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대규모 고래들이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고래라고 생각하는 그 통계치를 보면 보통 이제 1000개에서 한 100만 개의 BTC를 보유하는 지갑들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투명하게 그 지갑에 어떤 지갑을 가지고 있고 지갑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지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 건지는 몰라도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전체 비트코인의 유통량의 41.1%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고래라고 부르는 이 1000개에서 100만 개의 BTC를 보유한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이 어마어마한 고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는 2년 전에 우리 분란이 있었던, 이 황소장이 있었던 때보다 4%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 보스턴 기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00개 주소가 전체 유통량의 34.8%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약 0.5% 증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래소는 현재 규제를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조종하고 싶으면 충분히 그 물량을 통해서 시장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주식 시장하고 지금 그 코인 시장하고 다른 것들은 이 규제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 주식시장은 훨씬 더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좀 강력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소는 그 규제가 좀 더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조작이나 시장을 조종하는 것들이 아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래라고 불리우는 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이 큰 손들, 이 큰 손들이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변동성의 예가 이제 그 지난 10월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서 약 400BTC를 갑자기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056달러에서 7,475달러로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갑자기 폭락시킬 수도 있고 폭등시킬 수도 있는 게 이제 고래의 힘이죠. 그래서 이 한 세력, 몇몇 세력에 의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좀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면서 이걸 매번 대처를 항상 걱정을 하면서 대처를 하면은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은 태연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그 움직임은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은 조금 더 이제 영향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가 조금 더 이제 강한 편이죠. 시세가 출렁거림이 훨씬 더 큰 편이니까.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절대 공부 없이 그냥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출렁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공부 꼭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11년 이후에 휴만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 8만 BTC를 보유한 고래 지갑이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금 움직임이 없는 그 고래 지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만 BTC 정도 보유한 거라고 하는데, 뭐 이게 갑자기 이제 움직임을 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긴 하죠. 지금 뭐 거의 8년 가까이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언젠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지금일지 내년일지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계정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출렁거림이 있고 이걸 이제 뭐 한꺼번에 매도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8년 동안 들고 오면서 그걸 한꺼번에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소에서 당연히 그걸 한꺼번에 매도하면 그걸 들고 있는 사람도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고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문에서 뭐 8만 개를 한꺼번에 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이제 그 빅딜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뭐 기관과 기관끼리 뭐 그런 이제 대량 거래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장외 거래로 보통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거래소를 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조작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력들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투자가 너무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인데요. 전망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쯤은 이제 돌리는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를 보면 지금 이 6,515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5,000달러까지, 5,035달러까지 이렇게 쭉 하락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또 보고 있는데, 이게 6,1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6,100달러 정도에서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 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하락세가 나와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직접적으로 가느냐에 대한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7,00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돌리는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더 내려갈수록 더 크게 올라가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6,500달러까지 가면 뭐 9,600달러, 그리고 한 6,100달러까지 가면 지금 1,348달러 선까지도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를 조금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에 맞춰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 가격대가 이 이평선도 지금 200이평선이 이렇게 돌리는 꺾이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6,550달러 선이 이제 여기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5,000달러 선까지도 하락세를 바라봐야 된다라고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맹모추는 이더리움 산타릴리 가능할까? 1,100달러 추락이냐 아니면 175달러 급등이냐의 기로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날 트윗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현재 약세 페넌트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140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면 11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달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지금 갤럭시 BTC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흐름들 약세 페넌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가격을 모아가는 흐름들은 이 트렌드가 추가적인 연장선에 들어간다라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형적인 기술적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다른 그 가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트레이드 출신인 이 크립토 마이클은 이더리움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향후 이더리움 가격은 175달러까지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연말 산타 랠리를 예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에 오히려 이더리움이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5달러까지 이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단기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뭐 큰 흐름들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렇게 살짝 나왔던 그 부분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전망세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곧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은 7,400달러, 이더리움은 145달러를 회복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그 가격대가 와야지만 안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고통의 시작 5,000달러 향하고 있다라는 예측과 그리고 불장을 예측하는 전망가들은 이제 2만 달러 돌파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에 지금 뉴스BTC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은 7,000달러 초반에서 고음들의 하방 위협을 견디며 핵심 지지선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드인 램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사이클 분석에 따르며 비트코인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향후 5,000달러라는 역사적인 상승선까지 후퇴하고 잠재적으로 단연간 지속될 수 있는 베어마켓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고 다른 뭐 분석가들도 지금 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약세를 단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세를 견제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하면 이 분석들은 분명히 한순간에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지난 10년간 최고의 투자처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거에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봤을 때요, 21세기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자산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달러의 가치로 1BTC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 조정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분명 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을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주식도 1달러가 겨우 3.46달러에 도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도 S&P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 주식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높았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에 비교하면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미국 모든 투자자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식 지수는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적으며 그만큼 유동성이 더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개인 금융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며 비록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투자자들의 정체된 소득을 개선하고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보여지죠. 출연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된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함들이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수익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가장 높아지고 있죠. 지금까지도 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이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ING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객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다국적 금융 기업입니다. ING인데요. 이 ING 은행이 암호화 자산 커스터디, 그러니까 이 수탁 서비스예요. 이 암호화 자산을 보관하는 보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은행 고객들에게 안전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술 개발은 암스테르담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G가 지금 자산 담보 디지털 자산 및 증권 토큰 관련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고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과 증권 토큰 관련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ING가 왜 굳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술을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조금만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엄청난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보관 서비스, 암호화폐가 적극적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고 뛰어드는 거죠. 보관 서비스를 왜 하겠어요? 보관 서비스는 결국에는 이 화폐에 대한 유통량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고객들이 그만큼 맡길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 ING 은행뿐만 아니라 피델리티나 굉장히 엄청난 글로벌한 그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 IMF 총재였다가 이쪽으로 옮겨오셨죠. 근데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흐름을 금융기관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기관가 응답해야 할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IMF 총재도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 아우스틴 카르스텐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계의 이 수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중앙은행들도 이 암호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는 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런 현금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국가들도 중앙은행에서 직접 CBDC를 발행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 엑센추어와 협력해서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를 개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스웨덴 중앙은행에서도 나서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다국적 경영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와 협력해서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를 개발에 나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 CBDC를 발행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이 민간 기업과 이 직접적으로 협력해서 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도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스웨덴 중앙은행 리크스방크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리브라는 중앙은행이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코로나 역시 민간 대안화폐를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브라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화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브라가 뭐 출연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쓰는 화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에서 이 CBDC를 발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먼저 발행하고 난 다음에 아마 뒤늦게나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미 포브스에서 2020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망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면 이걸 따라하는 엄청난 또 CBDC들이 발행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가 론칭이 될 가능성들도 2020년도에 지금 보고 있고, 비트코인 ETF 출시는 계속 난항을 보일 것으로 지금 표브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인기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과 그리고 개방형 금융의 발전, 그리고 이더리움 2.0 출시 중요하죠.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2.0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더리움 2.0도 굉장히 큰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2020년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기술 발전, 이종 블록체인 프로토콜 간 협력, 그리고 규제 완화 확대를 이제 손꼽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10가지가 앞으로 내년 2020년도에 주요적인 이슈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소식인데요.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이더리움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이 고객 수요만 있다면 내년에도 이더리움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피델리티 대표는 이더리움 관련 많은 작업을 해오고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더리움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고객 수요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보여봅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이 출시되는 내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